정치권이 때 아닌 개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 개헌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이슈다. 이러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정치권은 이미 블랙홀 속에 빠진 느낌입니다.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이 복잡한 개헌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개헌 블랙홀, 공약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갔고 이것저것 할 그거를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회복의 불씨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갖고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말 궤도에 딱 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발언을 두 개를 놓고 보면은 말 바꾸기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 바꾸기 맞습니까? 아니 4년 중임제 얘기 집권 후에 4년 중임제 이거 국민 공감대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걸 말 바꾸기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국어 성적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국어는 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4년 중임제, 기본권 강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헌을 하겠다. 또 충분하게 논의하겠다. 그 대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요번에 말씀하신 거는 2년 차이는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언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집권 후에 하겠다. 그렇죠. 집권 후에 하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생각은 현재 난 개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경제 재건하고 경제 살리는데 제대로 힘을 못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경제 살리기에 함께 집중하고 개헌 논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시점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재우 의원이요. 집권 2년 차에 개헌 추진 못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왜냐면 이재우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그래도 2인자라는 역할도 했고 정무장관도 했고 다 어떤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헌과 관계에 대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현 대통령이 2년 차 때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임기 말에 가면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개헌에 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2년 차쯤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이재우 의원 같은 분은. 그런데 또 달리 보면 한번 국민들의 과연 뜻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자면 개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다수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 살려야 되냐라고 하면 또 다 동의하시거든요. 둘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2년 차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논의가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 버리면 경제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쪽이 나은가를 물어보면은 저는 국민들께서는 일단 경제 좀 살리고 하여튼 적절한 시점에 신중하게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개헌도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셔 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개헌 논의를 참 아까 우리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집권 세력의 계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집권 세력
세력들이 모두 오케이 하는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쉽지 않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뭐 국회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개헌을 논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저 생선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미래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우리 또 후손을 위해서 어떤 그 헌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자꾸 그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뭐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뭐 아니면 또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권력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헌에 관한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987년도 헌법이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직선제 개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에 관심이 있고 특히 헌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생긴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헌법재판소가 거기서 네, 생겼군요. 19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네. 그 이전에 사실 헌법은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권위주의적인 시대이기도 했지만 근데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거기서 많은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수도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헌법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최고의 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987년도의 헌법의 가장 훌륭한 점은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향후에 헌법재판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재판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헌법은 모든 우리 일상사에 적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용 범위 상당히 늘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헌법 소송 종류도 더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재판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 적절한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어떤 그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문화국가로 만드는데 1987년도의 헌법은 분명히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자꾸 접근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헌 특위를 만들어라. 개헌 특위를 만드는데 거기는 전문가랑 중립성을 가진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 특위를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활동 기한도 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나 과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다 정한 다음에 정치인을 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야 의원 다 빼고 전부 다 빼야 됩니다. 빼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헌법 개정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헌법 개정엔 다 여야 의원들이 들어갔죠. 지금까지는 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개헌 특위를 딱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법조인 전문가들 네. 또 뭐 민간인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뭐 언론인도 들어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맞습니다.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신년사에서 통일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에게 정말 새벽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 닥칠 문제인데 지금 새롭게 만들 이 헌법이라는 거는 그런 통일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통일에 대한 비전도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당장 현안에 관심이 있지 그런 국가의 어떤 백년 대계나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잘 고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강창희 국회의장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여당에서 어차피 이재 의원을 비롯해서 또 그 여러 또 의원들이 또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미 벌써 블랙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 언론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 이거 다루고 있는데 그분들은 권력 구조 말고 뭐 다른 데 특별히 관심 있으신가요? 뭐 그런 얘기 혹시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담아야 될 헌법은 단순한 권력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통일도 고려하고 문화국가가 되고 선진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기본권을 어떻게 더 보장할 거냐. 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이나 이런 걸 얼마나 더 구체할 건가 이런 많은 논의의 쟁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 구조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무슨 대통령 중임제로 하네, 의원 내각제로 하니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헌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권력 구조 갖고 싸우는 건데 의원 내각제는 의원 내각제대로 또 의원 집정부제는 집정부제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도, 또 단임이건 연임이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면 당연히 그걸 택하겠지만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새로운 어떤 선진 헌법의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정치인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헌법재판소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 더 훨씬 강화돼야 더 훨씬 강화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이라고 합니까?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장. 네, 이거 공천 거기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은 75%가 된, 여론조사 보니까. 네.